다채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팔레트 연합 제작단,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와 충북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활동하는 방송 활동가들이 직접 꼽은 옥천의 이야기, 프로그램 제작 중 있었던 에피소드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일지 팔레트 연합 제작단과 함께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예수, 주찬식, 천수민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로 먼저 들어가 보실까요? 네, 먼저 제가 전해드릴 옥천 소식은 12년 만에 옥천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월 20일자 옥천신문 돌아온 도민체전 군 성공 개최 기원 다짐대회 열어 기사에 따르면 지난 17일에 옥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100일 앞두고 성공을 기원하는 다짐대회가 열렸는데요. 도민체전 준비를 담당하는 각 부서별 실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도와 복숭아 모양으로 제작된 소원나무에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소원지를 매달았습니다. 이번에 옥천에서 열리는 제61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옥천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도민체전에서 진행되는 경기는 총 26개 종목이 옥천 공설운동장 및 보조운동장 32개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2020년부터 군은 시설 보수를 위한 사업비 33억여 원을 편성해 경기장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네, 도민체전 기사를 뽑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12년 만에 옥천에서 열리는 12년 만이고 코로나 때문에는 3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옥천에서 열리는 오랜만에 큰 경기인 만큼 도민 여러분들하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기사를 뽑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수민 PD와 찬식 PD는 내가 사는 곳에서 이런 경기가 열리면 관심을 많이 갖는 편인가요? 네, 집 근처에 그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행사들이 자주 열리는데 네, 보통 기회가 되면 시간 있으면 좀 가는 편이긴 합니다. 주로 어떤 경기 보러 가시나요? 그게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무대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는 잘 안 가고 무대 많이 보러 갑니다. 네. 찬식 PD는요? 저는 이제 집이 충주였는데 충주에 조정 경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전국에 몇 개 없는. 그래서 보통 조정 선수권 대회나 어떤 큰 조정 대회를 할 때 다 충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크고 작은 조정 경기 대회는 관심 있게 찾아보고 직접 가서 보고 그렇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많이 갔나요?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그 조정 경기장이 생겨가지고 공부하느라 잘 못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는 거기가 산책로도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놀러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옥천에는 배구가 유명해서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제 다 같이 배구 경기를 보러 가자 학생들이랑 다 같이 갔던 기억이 있네요. 네, 찬식 PD 또 다음 기사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다음으로 전해드릴 옥천 소식은 또 제가 방금 충북 도민체전 성공 개최 다짐대회에 대해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이어지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옥천군과 옥천군 자원봉사센터가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지난 5월 30일 옥천군은 6월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옥천 군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민체육대회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옥천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하루당 실비 25,000원과 활동복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및 자원봉사 시간 인정 등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은 도민체전 기간 동안 안내소 근무, 환경 정비, 급수 봉사, 질서 유지 및 교통 정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옥천군 자원봉사센터 금정숙 센터장은 그 자원봉사자들은 옥천의 얼굴이라며
자원봉사자들 모집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교양 교육을 통해 옥천의 좋은 이미지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고 옥천에서는 12년 만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인 만큼 저도 옥천에 사는 군민의 입장으로서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성공의 중요한 요인인 만큼 많은 분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식 PD가 도민체전에 관심이 많군요. 네. 네, 수민 PD 이 기사 보고 어떤 생각했었나요? 이게 도민체전이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뽑잖아요, 그 운동할 때. 근데 또 25,000원이랑 활동복까지 준다고 하니까 좀 사실 관심이 좀 가는데요. 한번 해보고 싶나요? 네, 그럼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왜 만 18세 이상일까요? 그러게요. 약간 학생들은 참여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뭔가 청소년기에 자원봉사 이런 지역에서 열리는 체육대회에 자원봉사를 참여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네. 왜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기사이기도 합니다. 네. 네, 다음 기사는 수민 PD가 가져왔는데요. 어떤 기사인가요? 네. 저는 이제 차관급 인사인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5월 18일에 옥천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옥천신문 김창룡 방통위 3인 위원 옥천 전격 방문에 따르면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와 옥천 저널리즘 스쿨을 탐방하기 위한 것으로 1시간 30분 남짓 둘러보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둔벙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제 라디오 오한능 대표는 방통위 지자체 예산 지원, 분위기 조성, 인턴십 지원, 재난방송 파트너십 구축 등 3가지 정도를 건의했습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옥천은 늘 언론 개혁의 성지로 동경하던 곳이고 와보고 싶었던 곳이라며 지자체도 비영리 법인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운영 예산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다. 앞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턴십 지원도 좋은 아이디어로 한번 해볼만 하고 재난방송 체계 구축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옥천 저널리즘 스쿨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아무런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지역 청년들을 위해 이런 걸 준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며 옥천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이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청년 정착을 위해 적극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김상인 의원은 옥천 저널리즘 스쿨과 사회적 기업 고래실이 운영하는 둔벙 옥천 기록 공동체,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를 둘러보고 직접 오한능 대표와 이예수 편성국장과 함께 20분가량 방송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게시판에 옥천 미디어타운 꼭 성공하길이라는 문구를 남기고 상임위원 임기를 마치면 저도 고향인 울릉도로 돌아가서 지역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널리즘 스쿨에 직접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널리즘 스쿨 참여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널리즘 스쿨에 참여해 보니까 이게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못 하잖아요. 뭐 다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신문사를 가서도 그냥 이제 글만 쓰고 뭐 보도 자료를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취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역에 대해 짧은 시간 내에 꽤 많이 알게 되죠. 그렇죠. 네. 찬식 PD는 어땠나요? 이 막연하게 저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뉴스 방송 보도 뭐 아니면 신문 이런 걸로만 알고 있는데 뭔가 정말로 저널이 우리의 소리를 담는 그게 뭐 진정한 의미의 저널리즘이다라는 거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간에 제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셔서 이제 방송까지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 편성표를 보시면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 날 특집 안녕 옥천에서 김창룡 상임위원회 이야기를 짧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
그래서 이렇게 방문해서 오셨는데 혹시 네. 방송통신위원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제가요. 네네. 방송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 계속. 네네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네, 되고 그렇죠. 그리고 PD로 결합해서도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직접 활동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지금 라디오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약간 적극적인 지원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뭐 경제적이로든 아니면 뭐 비디오 뭐 컨텐츠 쪽이로든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이게 진행하면서 약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방송하고 싶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원이 되면은 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맞아요. 인력도 적고 네. 실제로 방송 활동을 할 때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금 지원을 받는 건 따로 없다 보니까 네. 인력도 적고 예산도 적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래도 매우 감사합니다. 찬식 PD도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그럼 저는 좀 개인적인 바람으로 네. 다음에는 여기 옥천 저널리즘 스쿨 말고 저한테 인터뷰 한번 와주셨으면 인터뷰 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분들께서 질문지를 주시겠죠? 그러면 제가 성실히 답해서 열심히 답하고 싶습니다. 본인에게 무엇을 물어봤으면 좋겠나요? 왜 옥천에 오게 됐고 또 왜 여기 연고지도 없는 옥천에 와서 이렇게 언론을 배우고 있는가 온다고 해서 좀 솔직히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하셨나요? 네 이게 그렇군요. 네 저희 사무실에는 안 들어오셔가지고 다음에는 저희한테도 와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그쵸. 네. 짧은 시간 내에 오셔서 맞아요. 이야기만 듣고 가셨는데 네. 참여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바람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무엇인가요? 다음 기사는 이제 고급 레스토랑으로 변신한 충북 상가고의 급식실, 또 학생들이 운영하는 수다벅스 카페와 방송실에 대한 소식입니다. 옥천신문 급식의 돈마호크 랍스터 치즈구이라니 이게 무슨 일에 따르면 5월 11일 충북산업과학고 급식실에 돈마호크가 나와 학생들의 환호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또 10월 21일에는 전문 요리사가 출동해서 랍스터 치즈구이와 미트볼 스파게티, 크림스프 케이준 샐러드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학교 건물 2층에는 카페 수다벅스가 생겼습니다. 이 수다벅스라는 게 이름도 로고도 학생들이 직접 공모해 정한 건데요. 또 한창 수다를 떨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10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직접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 점심시간에 음료를 제조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2022년도 특성화고 혁신 지원 사업 일환인데요. 지난해 예산으로 학교 카페를 열었고 올해는 1,665만 원으로 4고 프로젝트를 진행, 8천만 원 예산으로 수다벅스 카페 옆에 방송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수다벅스 카페 옆에 설치될 방송실은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4고 프로젝트는 먹고 그리고 듣고 느끼고 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돈마호크 랍스터 치즈구이가 등장한 쿠킹 플렉스데이가 바로 먹고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교내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입니다. 듣고 프로젝트는 유명 힙합 가수나 래퍼들을 초청해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끼 많은 학생들에게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기회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느끼고 프로젝트는 이미 완료됐는데요. 교사와 학생들은 관성회관 옆 꽃피는 체육경원과 교동저수지, 전통 한옥마을 등 마을 골목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상가고 박진수 직업부장은 이제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며 다닐 정도의 학교로 변모하고 있다며 상가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사회로 나가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교육 특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가고에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졌는데 여러분도 네. 학교 다닐 때 혹시 네. 이런 재미난 경험을 해보셨나요? 네, 저도 중학교 때 사립재단 학교인 그 충주의 미덕중학교를 나왔는데 이 돈마호크 같이 수요일마다 학생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먹고 싶은 메뉴를 직접 해서 치즈 오븐 스파게티도 나오고 닭이 한 마리가 통째로 나올 때도 있고 우와, 통으로. 네. 네. 근데 뒤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거를 하는 주간에는 이제 어머님이 뭐 돈을 더 많이 내셨다고 네, 그 후일담을 들어서 그래도 그렇군요. 맛있게 먹었어요. 수민 PD는 저는 네. 이제 사립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둘 다 사립을 한 번씩 나왔군요. 네, 그 저희가 체육 시간에는 유도를 배웠고요. 또 음악 시간에는 색소폰 배워가지고 아주 지금도 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체육대회를 그 이제 보통은 학교 그냥 운동장에서 하는데 저희는 그 한밭종합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체육대회를 좀 크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 네. 한밭 종합운동장을 빌리셨어요? 네. 그럼 몇 명이서 하나요? 1, 2, 3학년 다 하면은 한 1,000명 정도. 인원이 많군요, 애초에. 네. 오, 재밌었겠네요. 그러면 체육대회 규모도 굉장했겠는데요? 네, 아주 큰 행사였어요. 그 1년 중에서. 종목은 몇 개예요? 종목이 근데 종목이 그렇게 뭐 축구였나? 축구랑 야구도 있었나?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2인 삼각만 해가지고. 기억에 남는 네. 그러면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저희 반이 우승했던 기억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참여를 잘 안 해서 우승한 기억만 남았군요. 우승 상품도 있나요? 그 돈으로 주셨던 것 돈이요? 같은데요. 네. 그렇구나. 이제 뭐 사 먹으라고 그 반 애들끼리. 네. 상금으로 주셨군요. 상금으로. 네, 네. 상금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재미난 행사들을 하면 학교 생활이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안 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 한다고 상가고 학생들이 너무 시무룩해 했었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올해 재밌는 프로젝트들도 많아지고 또 방송실도 설치한다고 하니까 상가고 학생들이 또 저번에 라디오에도 출연했었잖아요. 네. 네, 뭔가 저희도 같이 교류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지우학 PD인 찬식 PD는 이 이야기를 또 직접 듣기도 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학생들은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은 급식에서 이런 돈마호크를 먹는다는 것 자체를 되게 뿌듯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학생들한테 홍보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를 보면서 학생들이 되게 이거를 학교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구나, 되게 이렇게 뿌듯하구나 이런 점을 조금 많이 느꼈습니다. 맛있는 급식이 나온다. 네. 맛있는 음식을 우리 학교에서 먹을 수 있다. 네. 돈마크 정도면 자랑할 만하죠. 돈마호크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돈마호크는 무엇인가요? 뼈에 붙은 그쵸. 네, 큰 고기입니다. 사진으로 직접 보셔야 될 텐데. 네. 네, 옥천신문 네. 기사에 보면 네. 만화에서만 나올 법한 네. 그런 네. 공룡 고기 같은. 그쵸. 네. 뒤에 뼈가 있고 앞에 네, 고기가 있어서 고기 그걸 보면서. 들고 먹으면 마치 네. 만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네. 네.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네요.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두 분이 준비하신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얘기가 꽤 풍성할 것 같아서 기사를 하나만 골라왔어요. 네. 우후죽순 키오스크 장애인에게도 장벽이라는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요새 옥천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무인 발급이나 무인 결제를 위해서 키오스크를 많이 활용했죠. 맞아요. 네. 네, 여러분들 어디서 보통 활용해 보셨나요? 뭐 음식점이라든가. 네, 음식점도 있고 뭐 패스트푸드점. 네.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봤던 네. 것 같고. 요즘 뭐 사진도. 네. 그쵸. 네. 사진도 자기가 찍고. 네. 제가 최근에 봤던 키오스크는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설치된 키오스크도 네. 봤었고 미생물센터에서도 맞아요. 키오스크를 네. 봤던 것 같아서 정말로 이제는 다 무인화가 되어가는 그 체감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공공기관에도 키오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4월에 2022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 사업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의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키오스크가 설치된 매장을 찾아가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저도 아까 말했듯이 옥천에 있는 음식점 같은 데서 키오스크를 활용할 때 장애인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더라고요. 패스트푸드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화면이 나오나 궁금해서 눌러봤더니 직원이 되다네. 직원 호출만 되고 그리고 화면 내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이나 그림 안내, 점자 표기도 없기 때문에
장애 유형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게 고려되지 않았고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에도 높이와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걸 기사로 많이 접했어요. 거기 키오스크를 보면 하단이 보통 막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통과가 안 되니까 휠체어를 타고 바로 앞까지 가도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는 아래쪽이 좀 뚫려 있어서 안으로 이제 다리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습도 봤는데 옥천에서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조사한 그 읍내에 있는 금융기관과 음식점 등 11곳의 키오스크 중에서도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키오스크는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읍내 키오스크가 설치된 매장이 20곳이 넘었는데 1층에 입구가 애초에 턱이 있어가지고 휠체어 자체가 진입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활용하기 위해 가게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게 자체에 진입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보신 부분이나 아니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근데 요새 또 되게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화제가 된 게 그 장애인분들 이동권 문제, 이런 문제가 되게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솔직히 그 매스컴에서 다룰 때만 한 번씩 환기가 되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평소에는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키오스크가 어쨌든 인건비를 줄여주니까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차별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또 다양한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민 PD는 어땠나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이 키오스크 이용하면서 또 장애인들 분이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또 점자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요. 또 그 막혀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아까 뭐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셨지만 키오스크 활용을 하면서 대면 관계가 점점 적어지고 이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늘어나고 있고, 불가피하게 뭐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같은 비용이면 아래 하단이 뚫려 있고 또 좀 더 고려해서 다양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런 키오스크 자체가 쉽게 보급이 되지 않으니 네, 이거는 뭔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공익 광고를 하거나 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 뭐 키오스크, 장애 접근성이 가능한 키오스크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 뭐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영업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에도 계속해서 키오스크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장애 접근성이 없는 키오스크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는 키오스크의 장애 접근성뿐만 아니고 이런 권익 증진 활동이 노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짚어주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장애인 접근성 조사와 같이 장애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활동이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하는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신 거거든요. 휠체어, 그리고 또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고 어르신, 어린이 등 모든 사람들이 이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용 실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은 다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기사를 읽어보면 키오스크 장애 접근성 조사를 직접 수행한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병석 활동가가 2020년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읍내 매장을 전수 조사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 같이가게 프로젝트라고 경사로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들을 조사를 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도시공원 휠체어 접근성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이런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올해는 국내 읍내상가 10곳의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애초부터 사실 턱이 없는 상태로 문을 만들면 더 좋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네. 서로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옥천에서 이렇게 인권 활동 하시는 분 하고 계신 인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배우는 점도 정말 많고, 또 비장애인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특히나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지하철에 있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네. 전 예전에 다리가 갑자기 다쳐서 깁스를 한 적이 있는데, 발목이 다쳐서 네. 엘리베이터가 원래부터 설치되어 있었나? 라고 생각하고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동권 투쟁이 요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하지만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들은 이동권에 대한 투쟁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그렇게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어르신도 이용하고 어린이도 이용하고 유아차를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도 이용하고, 또 저처럼 갑자기 다리가 다쳐서 일시적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사실 전 그 계단을 올라서 학교를 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도 비장애인이라고 관심을 갖지 않기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저는 우리의 기사는 여기까지 네. 마무리를 하고 네. 노래 두 곡을 골라주셨는데요. 네. 어떤 곡인가요? 일단 제가 고른 곡은 네, 영국 오아시스 밴드의 Let There Be Love라는 곡인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요새 그 브리티시 팝에 흠뻑 빠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 브리티시 팝의 매력이 영어인데 그 영어에 담긴 뜻을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 너무 가사말이 예쁜 오. 거예요. 그래서 요 노래도 이 Let There Be Love라는 노래가 듣는 사람들한테 되게 담담하게 위로를 건네는 곡이거든요. 근데 가사 중에 그 Just Remember I'll be by your side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뜻이 그냥 그저 내가 너의 곁에 있을 거라는 것만 기억해줘라는 엄청 담담한 위로를 이제 듣는 사람한테 건네고 있는데, 요새 들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고 있어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선곡해봤습니다. 네. 수민 PD는요? 저는 이제 한국 노래인데요. 그 이문세 씨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좀 옛날 노래죠. 많이 듣죠. 계속. 네. 근데 고른 이유가 이제 그 황민호 대표님이랑 또 찬식 기자님이랑 그 함께 안남면 종밀이 수몰마을 취재를 갔었는데, 항상 대표님은 차를 타고 가실 때 무슨 이 테마를 정해서 좀 노래를 틀어주세요. 맞아요. 네. 또 신나신 노래도 같이 부르시는데요. 또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이제 옛사랑이나 뭐 그런 노래, 이문세 노래들을 틀어주셨는데, 또 하이라이트 부분인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이 부분을 아주 굉장한 성량으로 불러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서 또 뭐 노래방도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노래방 가시나요, 대표님과 다 같이? 한 번도 안 네, 가봤는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네. 뭔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Let There Be Love 오아시스의 곡과 네.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듣고 오겠습니다. Who kicked a hole in the sky so the heavens would cry over me? Who stole a soul from the sun in a world come undone at the seams?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love.
suspended clear in the sky, are the words that we sing in our dreams.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love. Come on, baby blue. Shake up your tired eyes. The world is waiting for you. May all your dreaming fill the empty sky. But if it makes you happy, keep on clapping. Just remember I'll be by your side. And if you don't let go, it's gonna pass you by. Who kicked a hole in the sky so the heavens would cry over me? Who stole the soul from the sun in a world come undone at the seams? Let there b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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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락 꽃향기 맡으며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며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나는데.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며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장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 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네, 코너 2, 두 번째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라디오를 진행하며 혹은 공동체 미디어, 또 다른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며 있었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나요?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네. 관철 선생님이 맨날 들으시거든요. 네. 아, 이것도 들으시나요? 다 들으시거든요. 아, 가끔씩 여기 밑에 오시면은 네. 여기 밑에 저희 라디오 켜놓은 거 맞아요. 밑에 앉아 계세요. 네. 그 의자를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랑 지는 멜로디를 제가 엔지니어링을 보는데 그 녹음 중에 저희가 오디오시티 오다시티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쓰는데 그게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다가 문득 그거를 클릭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녹음 중에.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녹음 중에 클릭을 탁 했는데 프로그램이 딱 멈춰가지고 그때 한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저희 선생님한테는 제가 오더시트를 클릭해가지고 녹음이 멈췄으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차마 없어가지고 선생님한테는 아 마이크에 잡음이 조금 섞여 들어가는 것 같다. 근데 그때 또 마침 그 에어컨을 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 에어컨 소리가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셨더니 또 관전 선생님께서는 그치 그게 프로의 자세라고 마음에 네. 찔렸겠네요, 네. 양심에. 흔쾌히 다시 해주셔가지고 그날 녹음을 한 1시간 반 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녹음하다 보면 실수하는 일이 분명 있죠. 막 체크, 그렇죠. 화면도 체크해야 되고, 네. 음성도 체크해야 되고, 노래도 제때제때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쓰는 프로그램에 그냥 순서대로만 들어가면 쉽지만 또 막 유튜브로도 틀고 저거로도 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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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노래를 틀다 보면 헷갈릴 때가 분명 있습니다. 저도 화면을 띄워야, 그러니까 영상 속에 화면 띄우는 거 있잖아요. PIP라고 하죠. 네. 네. 그 화면을 띄워야 돼서 막 준비를 다 해놓고 녹음을 하다가 띄워야 될 타이밍에 놓쳐서 나중에 들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저희 방송도 녹화를 누르지 않아 음성으로만 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수민 PD는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저번 화에도 얘기했긴 했는데요. 그 오해 시 한 스푼 그 시 듣다가 그 마이크를 올리는 걸 놓친 거 하고 또 초반에는 많이 놓치긴 했어요. 그 동료로 만나는 세상하고 그 골든매직 제가 했을 때 항상 다 준비됐다 하고 녹음 딱 시작하면은 뭐 마이크가 꺼져 있었다던가 아니면 뭐 노래가 잘못 나왔다던가 그런 경험이 초반에 있었는데 이젠 좀 적응해가지고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많이 적어지죠. 계속 하다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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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관철쌤 들으시면 이제 전화 배신감을 거시겠네요. 느끼며 아니 주 PD 전화를 받으면 후기 들려주세요. 네. 네, 수민 PD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나요? 저는 이제 오겐드리칠리아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뼈저리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전에는 그 정지용 선생에 대해서는 뭐 어릴 때 정지용 생가를 가봤던 기억과 또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배우는 여러 시인분들 중 한 분 정도 수준이라고 했는데 또 이제 대본을 짜야 되니까 이제 제 사비로 정지용 전집 책도 사고 또 평소엔 잘 읽지 않았던 이렇게 시를 읽어보니까 또 메말랐던 감수성도 좀 풍부해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그 이번 주 작품이었던 그 별이란 작품이 있는데 그 별의 한 구절인 그 우리는 제마다 눈 감기 싫은 밤이 있다라는 게 좀 기억에 남는데 이처럼 또 정지용의 감각적인 표현을 우리 언어의 빛나는 연금술이라고도 평하기라도 합니다. 오, 맞아요. 수민 PD가 전집까지 샀다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정지용 시인이 옥천에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고 네. 정지용 시인 문학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하면 아, 재밌는 네.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아, 네. 우리는 제마다 눈 감기 싫은 밤이 있다. 네. 읽으면서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았는데 또 두 분께서는 눈 감기 싫은 밤이 있으신지 언제인지 좀 궁금합니다. 술이 한 잔 하고 싶은. 아까 밤이. 위로도 그렇고 뭔가 요즘 힘든가 봐요. 제가 또 즐겁게 음주 가무를 즐기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데 또 생각이 나면 눈 감기 싫은 밤이 있겠죠. 근데 요새는 조금 많이 피곤해가지고 날도 더워지고 제가 더위에 약해가지고 요새는 한 10시만 되면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그냥 일찍 먹고 샤워하고 할 거 하다 보면은 눈 감기 싫은데도 감겨져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눈이 감기 싫지만 눈이 감겨져 있는 밤이군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때 약간 정리를 다 하고 해결책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빼고는 눈 감기 싫은 밤. 저는 잠자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네. 점점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뭐 활동하는 것도 꽤 재밌어서 다른 활동을 하다 보면 점점 잠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하고 생각하고 뭐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재밌게 밤을 보내고 또 야행성이긴 해서 네, 밤이 어느새 많이 흘러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수민 PD는 언제 눈 감기 싫은가요? 저는 약간 뭔가 다음 날에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뭐 시험이든 뭐 면접이든 그럴 때 별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오. 네. 근데 이게 눈 감기 싫은 게 아니라 눈 감고 싶은데 눈이 안 감겨지는 거예요. 자꾸 눈이 보면. 감고 싶은데 안 감기는 밤. 네. 여기는 감고 싶지 않은데 눈이 감기는 밤. 네. 그렇군요. 저랑 반대네요. 저는 그 시험 보기 전날 이럴 때는 굉장히 잘 자요. 맞아요. 저도 네. 잘 자는 편. 전 잠이 잘 안 옵니다. 잠을 자야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머리야 돌아가라 이러고 잠을 자는 편입니다. 네. 시문학에서 이렇게 한 구절씩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생각나는 시구절이 있나요? 시구절이요? 네네. 자, 갑자기 물어보시면은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돼요. 네. 네,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요새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아무래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같이 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 밖에서 저도 청소년기에 이런 활동을 하기 어려웠는데요. 지금 학교 생활하는 혹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이런 활동 라디오 방송이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지역사회에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막상 본인들이 재밌어서 참여를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청소년 활동가들이랑 같이 활동하다가 느낀 건데 저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이랑 같이 활동하다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지역의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 활동가들이랑 활동을 하면서도 한 번 더 눈에 보였던 문제는 버스 시간이나 학원 시간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청소년들이 진짜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것 그리고 학교가 가지 않는 시간에 학원을 진짜 많이 가다 보니까 막상 재밌어서 신청은 했는데 친구들끼리 시간을 맞추는 게 또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와닿았던 문제는 버스 시간 문제였어요. 옥천에 뭔가 대중교통이 여기저기 언제든 어느 시간에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사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대중교통 없이 집에 갈 수가 없는데 그 버스가 너무 빨리 끊기거든요. 막차 혹시 아시나요? 면에 가는 버스의 막차 시간? 6시쯤이었던 그쵸. 걸로. 6시, 7시 이때쯤이면 다 끊겨요. 그리고
뭐 막차가 도착하는 곳도 보통 면소재지인데 면소재지에 도착을 했을 때 다시 본인 집까지 가려면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막차 시간에 딱 맞춰서 가면 너무 깜깜해지는 경우도 겨울철엔 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대중교통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할 시간과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문제들을 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방송 활동하면서 주민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주민들이 이야기하셔서 갑자기 눈에 보이게 된 그런 지역의 이야기들? 뭐 문제였다던가 아니면 이런 좋은 점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점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한번 그 노인 경로당 이번에 저기 옥천읍에 새로 생긴 아파트의 경로당에 노인 회장분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길 옥천에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노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지원금이나 이런 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그 노인분들을 대표하는 분들한테 그게 1차적으로 가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없다. 피부에 와닿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옥천에만 경로당이 314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200개 정도가 모두 옥천읍에 모여 있다. 그래서 다른 면 소재지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노인 회장님께서 그렇게 언급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한테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옥천의 경로당이 317개인가 318개로 네네네. 알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읍에 아무래도 더 많긴 할 텐데 200개나 됐나요? 네, 거의 과반수 이상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경로당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경로당은 318개나 되는데 청소년 공간은 또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예산상 노인 예상 비중은 실제로는 많은데 그게 뭔가 노인회 단체의 성격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아니면 뭐 게이트볼 대회나 이런 곳에 네.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더라고요. 상품처럼. 그러면은 실제로 체감하시기에는 그냥 그 단체에서 여는 대회에서 상품을 그렇죠. 탄 것일 뿐이니까 네. 군내 고령 어르신들이 군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더라도 이게 군에서 지급하는 예산인지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뭐 그런 운동 대회에서 상품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거는 내 삶에서 뭔가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하긴 좀 어렵잖아요. 약간 네. 직접적으로 삶과 밀접하게 영향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무래도 노인 예산도 어떻게 활용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일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저는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던 적이 있는데요. 그 옥천에 삼동이를 출산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삼동이를 키우면서 육아가 뭐 힘이 들긴 많이 하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키우면서. 근데 이 지원 받은 게 출산 축하금 처음에 이제 태어난 거 1,000만 원 정도 받고 그 이후로 받으신 적이 없다고. 이게 또 말이 1,000만 원이지 또 요즘 분유값하고 기저귀값 하면은 한 1년 정도 하면 다 소진된다고 해요. 또 3명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옥천이 또 인구가 5만이 깨졌는데 이 인구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좀 젊은이들 좀 모아서 일단 결혼을 하고 또 육아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마련돼야지 또 인구 정책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맞아요. 인구 정책에 관련해서는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또 인구가 줄어드는 건 전국적인 추세니까 네. 줄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구상엔 인구가 사실 전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는 기준이 대부분 인구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 사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뭔가 인구만 기준으로 정책의 기준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기준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 살기 위한 고민을 할 텐데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보다 다른 사람을 그냥 끌어들이기 위한 약간 기업을 유치를 해서 하면 물론 사람이 오긴 오겠지만 일시적이잖아요. 기업을 유치해서 그 사람이 들어온다 자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덧붙이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인구 문제에 관해서 되게 옥천도 되게 소멸 지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데 근데 인구가 꼭 도시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립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로 가지고 조금 더 도시를 바라봐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채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팔레트 연합단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 활동가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가져올 예정이니까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너무 급 마무리였나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네. 우리 마지막 두 곡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두 분 어떤 곡 골라주셨나요? 네. 이번에도 제가 빠져 있는 곡 준비했는데요. 콜드플레이라는 밴드의 We Never Change라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들려드린 곡은 조금 잔잔한 위로였다면 이번에는 좀 사색적이고 좀 열정적인 노래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 노래도 가사 중에 I wanna live life and never be cruel, I wanna live life and be good to you라는 가사가 이렇게 있어요. 뜻이 쑥스러워하지 말고 쭉 읽어주세요. 다시 읽을까요? 네네. I wanna live life and never be cruel, I wanna live life and be good to you 라는 가사가 있어요. 뜻이 나는 남들에게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난 내 삶을 살며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구절도 와닿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려보고자 선곡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신승훈 씨의 인터스텔라라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아까 대표님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네, 저는 평소에도 이제 신승훈 씨 노래를 좋아하고 많이 듣는데 또 대표님께서 또 차를 타고 가시면서 우리 학교 출신이고 충남대죠. 우리 학교 출신의 가수를 아느냐? 라는 대표님의 질문에 바로 신승훈이라고 대답했더니 잘 아는구만 네, 했던 기억이 있네요. 또 신승훈 씨의 인터스텔라를 또 고른 이유가 또 별이잖아요. 스텔라가 또 별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또 가사가 별이 나와서 또 선곡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가사죠? 별이 어둠을 만나서 빛이 되듯 슬픈 기억들도 추억이 될 거야 라는 가사입니다. 네, 그럼 준비해주신 두 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I wanna live
wanna be cruel. I wanna live life and be good to you. I wanna fly and never come down, and live my life and have friends around. We never changed, we we never left, so I wanna live in a wooden house. I wanna live life and always be true. I wanna live life and be good to you. I wanna fly and never come down, and live my life and have friends around. We never changed, we never left, so I wanna live in a wooden house. We're making more friends would be easy. Oh, and I don't have a soul to say. Yes, and I sin every single day. We never changed, do we? We never learned, do we? So I wanna live in a wooden house. We're making more friends to be easy. I wanna live where the sun comes out. I don't believe 같은 꿈을 꾸던 우리가 I don't believe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죠. I don't believe 두려움에 흘린 나의 눈물이 I don't believe 멀어질수록 더 빛나고 있죠. In my mind 별이 어둠을 만나서 빛이 되는 슬픈 기억들도 추억이 될 거야. 결국 서로를 가질 수 없단 걸 알아. 같은 하늘 아래서
I don't believe 생각보다 멀리 있던 우리 I don't believe 다른 시간과 공간에 우리 I don't believe 서로의 궤도를 돌고 있다가 I don't believe 너무 외로워서 부딪힌 거죠 In your mind 별이 어둠을 만나서 빛이 되듯 슬픈 기억들도 추억이 될 거야 결국 서로를 가질 수 없단 걸 알아 같은 하늘 아래서 우린 다른 세상 속에 있잖아 사랑 하나만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단 걸 우린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우리 조금 떨어져서 걸어봐요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바라보며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느껴봐요 그때쯤에 우리는 더 눈부시게 빛날 거예요 떨어져서 없는 그대로의 서로를 바라보며 빛날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느껴봐요 그때쯤에 우리는 더 눈부시게 빛날 거예요 눈부시게 빛난 너와 나 빛나죠 어둠 속에서도 참